어떤 삶이 더 좋아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큐레이션 서점 지금의 세상입니다. 장마가 너무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어서 비도 그만 왔으면 좋겠고 피해 입은 지역들이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평범한 일상이 올해는 정말로 그리워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세상도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고민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 그리고 현재의 작은 행복, 어떤 게 더 좋은가? 성공도 행복인 것 같고 현재의 작은 행복도 좋고 라는 고민이 붙어져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야 되나? 현재의 작은 행복을 이뤄야 하나? 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경쟁 사회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경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자신의 행복, 저만의 하루하루의 행복을 찾고 싶어서 서점이라는, 그러니까 저의 일을 택해서 열어봤는데요. 이제 회사도 한 3년 정도 다녔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도 한 3년이 다 돼가요. 이렇게 비등하잖아요. 비례하잖아요. 어떤 삶이 더 좋아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떤 삶이 좋을 것 같으세요? 다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너무 부러워요. 어제도 제가 그 말 듣고 왔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여기는 이제 세상과 경쟁이에요. 회사에서는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경쟁이었다면 여기는 온 사회랑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한 경쟁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고군분투를 해야 할까, 현재의 작은 행복을 취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추천해드릴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더욱더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는 김지선 작가님의 쓴 책인데요. 너무 우울하죠, 갑자기. 경쟁을 택해야 되나, 행복을 택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니?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실 그대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까지 이어졌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는 책은요, 그냥 저의 자화상 같은 책이었어요. 정말 한 장 한 장 공감이 안 되는 책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역시나도 많은 장수를 접어가면서 줄을 쳐가면서 읽었던 건데요. 저는 늘 돈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살거든요. 처음 회사를 다닐 때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첫 연봉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때는 월세도 내야 되죠. 생활비도 써야 되죠. 아시죠? 자취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월급이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제가 실력들이 쌓이다 보니까 연봉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많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저의 1인분의 그 삶이 괜찮을 정도로 돈이 이제 벌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잠깐 잊고 살다가 이제 서점 인생을 하면서 3년 가까이 내내 돈을 잘 벌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도 매일 커피를 사 먹고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술을 먹고요. 그리고 놀러를 가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뭐 명상 수업도 듣고요. 여러 가지 원데이 클래스, 여러분들이 오셔서 듣는 것처럼 다양한 클래스를 듣고요. 세상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도 갑니다. 정말 가난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는 책에는 이런 저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서점에 오시는 세상님들도 돈 맨날 없다고 하시면서 책을 사거든요. 저도 아끼지 않는 것이 책이긴 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아한 가난의 시대의 프롤로그를 여러분들도 다 꼭 보시고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트위터 피드에 갑자기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다.
내 이야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들여다보았다. 내 이야기였다. 내가 했던 말을 두고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다. 가난하다면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사실 가난하지 않다. 라는 글을 보면서 작가님이 조금 충격을 많이 받으셨대요. 이 글이 원래 일하던 잡지에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만들어진 글이고 책인데 이게 조금 이슈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처럼 돈이 없다면서 맨날 뭐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여행도 다 하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누군가는 했겠죠.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동면에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심기를 내가 가장 원치 않는 방식으로 거슬렀다는 것이.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조 혹은 동세대의 생활 양식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어떤 이의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두려워졌다. 아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지 않을까.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책에 보면 되게 뭐 많이 사거든요. 다이슨 청소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심기를 분명히 건드렸을 것이고 그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도 왜 이 책을 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빈곤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아한 가난은 빈곤감이 디폴트인 사회에서 개인이 의연하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어다. 가난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각자의 풍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구절만 봐도 참 공감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아한이라는 게 정말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우아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의 우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이 그러니까 풍요롭지 않은 그런 사회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디폴트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우아함과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던 그런 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건, 이 프롤로그 부분을 읽고 떠올랐던 건 영화 소공녀였어요. 영화 소공녀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영화이긴 합니다. 영화 소공녀는 집이 없는 한 사람이 집을 포기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담배와 위스키 한 잔이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의견들이 많았는데 아니 집도 없으면서 저런 걸 먹냐? 라는 분들이랑 그래 저거라도 지켜야지 라는 소확행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대립하면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적으신 분도 그거잖아요. 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 좋아하는 담배와 위스키 한 잔을 살 것인가 라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 책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세대의 삶을 인정사정 없이 날카롭게 분석하는 소설가 김사관은 삶은 호텔 같았고 매일매일은 호텔의 욕실에 놓인 일회용 샴푸 같았다. 이거 정말 뭔데 약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같았다라고 쓴 적이 있는데 빌린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이 되면 문득 생각나는 문장이다. 제가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 게요. 서울에 와서 집을 구하면서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집을 구해본 자들만이 겪는 고통과 마음고생이 있어요. 우리 세상님들도 오실 때 집 구하는 시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우울해지곤 하는데 왜 우울해지냐면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집값이 이상한 거고 비정상적인 거고 서울이라는 공간이 이상한데 내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이런 집을 가지고 살아? 다들 무슨 돈이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세상이 이상한 건가? 뭐 아파트를 사야겠다,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사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긴 해요. 늘 집 구할 때마다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더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고 술을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자꾸 읽으면서 왜 근데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작가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고독의 매뉴얼을 쓴 철학자 백상현 씨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인터뷰가 잠깐 들어와 있는데 백상현 씨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장 오늘 아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 월세방에 홀로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죠.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포기했을 때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그렇다면 더 이상 포기가 아닌 저항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보는데 약간 띵 맞는 거예요. 아까 아파트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집을 사야겠다. 어른들이 다 그 말 하잖아요. 집도 사야지.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막 결혼해야지, 결혼했으면 좋은 집을 가져야지 라는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좋아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포기해야 되는 N포 세대였고, 사실 저도 N포 세대가 처음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대학생 때여가지고 그런 N포 세대들이 느끼는 것들은 사회가 좋다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보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일상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철학적인 고민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 여기에서 너무 공감을 했어요. 사실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도 이 순간을 즐기고 싶고 이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어떠한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목표가 꿈이라면 이 소소한 행복들을 참아가면서 얘를 쟁취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 근데 얘를 포기하고 나면 이 사회가 말하는 것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기도 하면서도 그렇네.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더욱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사막에 다녀온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안전을 위한 물건들을 다 챙긴 후에 딱 2가지 물건을 추가할 수 있다면 낭만을 위해서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현실을 위해서는 정전기 방지 방수포를 추가하라 말하고 싶어요. 모래라는 것이 그곳에는 낭만적인 대상일지 몰라도 나의 생활 공간을 침투해 오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되거든요. 최후의 낭만과 현실을 챙길 것. 이는 21세기의 노마드에게도 유용한 조언인 것 같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최후의 낭만과 현실을 챙길 것. 이게 말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최후의 낭만과 현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 살아야 된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낭만도 챙기면서 현실을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고민에 경쟁을 할까 아니면 현재의 작은 행복을 할까라는 고민에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안의 낭만과 우리가 진짜 직시해야 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쟁사회도 살아보고 흔히 회사라고 하면 경쟁사회도 살아보고 제 일을 하는 이 행복을 쫓는 삶을 살아보니까요. 현재에 행복하지 못하면 경쟁도 잘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요. 경쟁을 하면서도 나 뭐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복을 찾으면서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경쟁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더 행복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우아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보신다면 조금은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아하게 그렇게 풍요롭게 지내는 일주일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의 세상도 우아하게 지키고 있겠습니다. 안녕.